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 캠핑 시즌도 성큼 다가왔습니다. 캠핑의 꽃은 뭐니 해도 숯불에 직화로 구운 요 고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숯불에 구운 고기는 냄새부터가 다릅니다. 참나무의 은은한 향이 밴 숯불구이 한 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손이 가기 바쁩니다. 집에선 이 맛이 안 나거든. 참숯으로 하니까 나는 거지. 참숯으로 구운 고기는 그 맛부터가 아주 특별하다는데요. 아무래도 밖에 나와서 숯에 구워 먹다 보면은 더 뭔가 맛있는 것 같죠. 고기는 근데 진짜 밖에서 나와갖고 숯불에다 구워 먹어야 진짜 맛있죠. 이러한 인기를 입증하듯 숯불구이 식당 역시 북새통을 이루는데요. 숯불 위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고기를 바라보면 캠핑장 부럽지 않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고기 속 육즙은 그대로 살아있는 환상적인 맛. 이 맛의 비결은 참숯이라고 합니다. 향이 자연스럽게 배어지고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다 좋아요. 숯에 구우면 기름이 좀 빠지잖아요. 불량도 나고 하니까. 그냥 가스불에 이런 거보다 참숯에 구워서요. 고기 육즙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참숯구이의 인기가 좋다 보니 식당에서는 수채 품질에도 많은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요. 손님에게 숯을 내기 전 불을 지피는 것. 이곳에선 참숯 중에서도 품질이 우수하기로 알려진 백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국산도 써보고요. 강원도에서 젓가루 납품되는 숯도 써봤지만 활용은 좋은데 오래가진 않고 잘 부서지고요. 백탄은 단단하고 탄수화물이 높기 때문에 숯향이 많이 배면서 그 생고기에 대한 느끼함을 많이 잡아줘요. 그 장점이 있더라고요. 앞서 VCR에서 보신 고기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모습. 마침 식사 시간이라 보시면서 입에 침이 고이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은 고기를 구울 때 무엇을 가장 신경 쓰십니까? 저는 고기의 질도 질이지만 고기의 풍미를 좌우하는 숯불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기를 구워 먹는 참숯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까만 검탄과 약간의 하얀 것들이 묻어있는 백탄이 그것인데요. 먼저 이 새까만 검탄은 천연 목재를 400에서 700도씨 온도에서 구운 뒤에 자연 냉각시켜 만드는 숯이고, 반면 여기 있는 백탄은요 10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목재를 완전 연소시킨 후에 재나 모래를 덮어서 냉각시켜 만드는 숯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여기요, 보시는 것처럼 표면에는 하얀 재가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가공법의 차이는 있지만 검탄, 백탄 모두 나무를 그대로 탄화시켜 만든 참숯으로 고기를 구웠을 때 나무향이 진하게 배게 해서 이 고기의 풍미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 외에도 시중의 숯불구이 식당에서 사용하는 숯의 종류가 또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나무를 있는 그대로 태운 참숯과는 무척이나 달라 보이는데요. 이렇게 가운데에 구멍이 뻥하고 뚫린 모양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과연 이 숯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이 시중의 숯불구이 식당에서 사용하는 숯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과연 식당에서는 어떤 숯을 사용하고 있을까? 우리는 전국의 고깃집을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숯불구이 전문점. 돼지갈비 2개만 주세요. 여기 숯은 뭐 써요? 참숯이야?
참숯을 쓰고 있다고 말하는 직원. 잠시 후 불이 붙은 숯이 나옵니다. 이게 참숯이에요? 나무의 결이 그대로 보여지는 숯. 참숯 중에서도 백탄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숯불에 지글지글 구운 돼지갈비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제작진이 맛을 봤습니다. 이 지금 나무 태우니까 무슨 그 나무 타는 향이 나는데 나무 타는 냄새가 나요. 참숯 특유의 은은한 나무향,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고깃집. 이곳은 어떤 숯을 사용하고 있을까? 고기를 주문하자 숯불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숯 가운데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앞서 만나본 참숯과는 다른 모양입니다. 사장님 이게 무슨 숯이에요? 무슨 숯이에요? 참숯이야 이게? 우리는 직원에게 숯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을 수 없었는데요. 또 다른 고깃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의 상황은 어떨까? 그런데 이곳에서도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숯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뉴판을 확인해 보니 연탄이 아닌 열탄이란 문구가 눈에 띕니다. 이게 열탄이에요? 여기 쓰는 그 열탄이 뭐예요? 그래요? 이곳에서도 구멍 뚫린 숯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듣기 어려웠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참숯에서 나던 은은한 나무 냄새와는 다른 향이 나는데요. 열탄이란 이름을 가진 이 숯은 과연 어떤 것인지 더 궁금해집니다. 시중의 숯불구이 전문점 취재 결과 우리는 적지 않은 곳에서 가운데 구멍이 뚫린 열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숯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한 도매업체를 찾았습니다. 이곳엔 다양한 종류의 구이용 숯들이 쌓여 있었는데요. 열탄에 대해 물었습니다. 돼지갈비 많이 쓰는 거, 뭐 단가 싸게 하는 거 이렇게. 그런데 숯이 아니라 이거 열탄, 열만 나는 편이에요. 우리가 식당에서 봤던 열탄은 참숯과는 다른 성형탄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열탄과 참숯은 겉모양부터가 확연히 다른데요. 참숯은 나뭇결 그대로 쉽게 부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냄새는 전혀 안 나요, 참숯. 참숯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무 결 그대로 그냥 태워가지고 딱 만든 느낌. 냉각시킬 때 묻은 재까지 그대로 붙어있는 참숯. 반면 열탄은 참숯보다 단단하고 모양이 특이합니다. 이 열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육각형이고 안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좀 특징이고. 연탄 같은 냄새가 좀 난다. 향이 없는 참숯과는 달리 열탄의 경우 탄내가 강하게 나는데요. 열탄의 정식 명칭은 톱밥 성형탄입니다. 톱밥을 사용해 성형한 탄이라는 뜻인데요. 먼저 나무에서 나온 톱밥을 700도씨로 가열해 구운 뒤에 모양을 내는 틀에 넣어 일정한 모양을 내는 성형 과정을 거친 후 다시 한번 구워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시중에서 열탄이라 불리는 톱밥 성형탄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톱밥 성형탄을 사용하는 숯불구이 식당을 취재하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숯을 집어넣는 곳. 이렇게 가스레인지를 함께 사용하는 곳도 있다는 겁니다. 곧이어 숯불을 들고 오는 직원.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톱밥 성형탄이 분명한데 참숯이라고 말하는 직원. 과연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다른 숯불구이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사장님 참수 써요? 네, 앞에. 밖으로 나가보니 참숯이라 쓰여진 상자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불을 붙이는 모습을 확인해보니 상자에서 나온 것은 참숯이 아닌 톱밥 성형탄. 모양은 분명 톱밥 성형탄인데 제품엔 왜 참숯이라 쓰여 있는 걸까요? 그리고 식당에선 왜 참숯이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한 숯 도매 업체에서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봐도 이거는 성형탄 같은데 나온 게 참숯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참숯이 굉장히 오래되었거든요. 참숯이 우리 정부에 되게 많이 와닿기 때문에 그냥 참숯을 다 붙여요. 팔기 위해서. 참숯이 손님들에게 친숙하기 때문에 일부 성형탄을 만드는 업체에서도 제품에 참숯이라는 이름을 넣고 식당에서도 성형탄을 참숯이라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우리는 한 숯불구이 전문점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 고깃집에서 열탄 이거 쓰시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참숯은 왜 많이들 안 쓰시는데 왜 안 쓰시나요? 고기는 참숯이 너무 낮죠. 참숯은 나중에 안 넣어도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숯 빨리 타버리고 이거는 안 넣기도 오래 간다고.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참숯으로 뭐 한 6, 7개를 잡아야 된다면 열탄은 한 3, 4개나 잡아도 오래 간다고. 참숯을 하면 좋은데 이게 너무 그냥 튀고 이거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빨리 순간이 안 돼. 이거 하나 그러면 장사 못해요. 여기 다 익었어. 참숯에 비해 불 붙이기도 쉽고 오래 간다는 직원. 그중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열탄 같은 경우는 9,000원에서 9,500원 보시면 되고요. 참숯 같은 경우는 한 24,000원 정도 해요. 9배 좀. 네. 일단 단가가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일반 열탄 같은 경우는 뭐 7kg에 8,500원이고 이렇게 되고 참숯 같은 경우에는 뭐 12kg에 지금 22,000원씩 되고 있거든요. 확연한 가격 차이를 보이는 참숯과 톱밥 성형탄.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 10개를 비교한 결과 톱밥 성형탄이 참숯에 비해 2배 가까이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값싼 톱밥 성형탄이 식당에서 참숯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던 건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습니다. 숯불구이 식당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 숯은 바로 톱밥 성형탄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본 일부 식당의 업주들은 가격이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불이 잘 붙고 오래 가기 때문에 이것을 참숯 대신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이유로 이 톱밥 성형탄만큼 널리 사용되는 또 하나의 성형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모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숯의 모양과는 전혀 다릅니다. 과연 이 숯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서울에 위치한 한 숯불구이 식당을 찾았습니다. 손님들로 가득한 이곳에선 다양한 부위의 고기를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고기를 주문하자 숯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앞서 본 톱밥 성형탄도 참숯도 아닌 새로운 모양인데요. 멍게탄 같이 생겼다.
고기자요 야자는 고기로 고기가 안 됩니다. 야자는 나라서 겉모습은 연료용 번개탄과 유사하지만 야자나무로 만든 구이용 수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고깃집에서도 같은 모양의 숯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구멍이 뚫린 동그란 모양의 숯. 이것은 참숯, 톱밥 성형탄과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게 야자숯이에요? 다른 분은 가스가 많이 나와요? 숯을 넣기 무섭게 거세게 올라오는 불꽃. 덕분에 고기가 있는 속도도 무척이나 빨랐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이제 막 불을 붙인 숯이 보입니다. 뛰어난 화력을 자랑하는 이 야자숯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야자숯을 취급하고 있는 한 도매업체를 찾았습니다. 이거는 야자인데 이거 직불로 쓰면 안 돼요. 화약이 달라져 있어요. 툭치고 탁 하면 죠 1분 정도 화약이 다 날아간 상태에서 들어가야죠. 아, 그냥 바로 들어가면 안 되는. 그렇죠. 바로 들어가면 불이 올라오고 화약 냄새 많이 나요. 숯 자체에 화약의 원료 성분이 들어있어 불도 빨리 붙고 화력 역시 좋다는 건데요. 야자숯의 정식 명칭은 숯가루 성형탄. 이것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재료는 나무로 만든 칩을 700도씨에서 구워 만든 까만 숯가루인데요. 이 숯가루에 각종 첨가물을 넣고 성형한 뒤 다시 한번 구우면 숯가루 성형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숯가루 성형탄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다른 숯이 좋은 숯이 아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 숯을 쓰면 손님을 불리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 호르몬이 나와요. 뭐 고기 구워 먹으면 유해물질 발생한다면서 그게 리스크 많이 났었어. 1년에 한두 번 쓰고 나고. 예전부터 계속된 숯가루 성형탄의 유해성 논란. 일부 제품에서 중금속이나 발암물질이 검출됐던 건데요. 이런 문제가 왜 자꾸 불거지는 걸까? 한 성형탄 제조업체 관계자에게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좋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약품을 무슨 약품이요? 안용 같은 하약 같은 근데 반이 민감해. 오늘 보면 다 필요했어요. 이렇게 놓고 벌써 60, 60가까이 반이 됐어. 50. 성분표를 살펴보니 첨가물의 양이 제품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다른 숯가루 성형탄의 첨가물도 확인해봤습니다. 숯가루 성형탄 질산발효 식품. 확인 결과 대부분의 숯가루 성형탄 제품에는 첨가물이 다량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 공통적인 첨가물은 바로 질산 바륨이었는데요. 숯가루 성형탄 제조에 사용되는 질산 바륨은 과연 무엇일까? 질산 바륨은 국내 식약처에서 독성 물질로 취급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특히 피부와 호흡기 노출 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불에 잘 붙는 성질이 있어 주로 폭죽이나 수류탄 원료로 쓰이는 착화 물질입니다. 숯가루 성형탄에도 바로 그 착화성 때문에 사용되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 질산 바륨의 독성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질산 바륨이 가열하면 분해가 되는데요. 그때 산화질소류의 기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위험한 산화질소는 이산화질소인데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그런 가스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코를 흡입했을 때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돼서 특히 폐질환 있는 분들한테는 특히 더 위험한 걸로 알려져 있는 그런 게 발생합니다. 열을 가하면 유해 물질이 생성되는 질산 바륨. 업체 관계자들도 질산 바륨의 유해성에 대해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바로 붙네.
식당에서도 그냥 바로 이렇게 딱 그거 우리 그 야외에서 구워 먹을 때 고기 구워 먹을 때 그 냄새 나요. 냄새 확 올라. 왜 여기다 고기 구워 먹으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렇게 구워 먹는다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냥 불이 빠르니까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그거 있잖아요. 얘도 먹어도 되는데 저는 안 먹어. 네. 아니까 뭘 만드는지. 제품을 만드는 사람도 사용을 염려하는데요. 대체 왜 관계기관에선 숯가루 성형탄 제조 시 질산바륨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걸까?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하고 있는 숯가루 성형탄의 질산바륨 첨가 허용 수치는 전체 규격의 30%까지입니다. 이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실험으로 정해진 수치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성형탄 제조 시에 30%까지 첨가는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 30% 기준이 어떤 연구 결과로 정해진 수치인가요? 이제 성형탄 함량 실태 조사를 했을 때 그 바륨이 인체에 노출되는 양이 그 독성 창고치와 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계산된 이론적인 값이고요. 네네. 환기가 잘 되는 환경에서 성형탄을 사용을 할 경우에 인체 노출량은 아주 낮은 것으로 나와 아마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실제로 흡입구가 있는 환경에선 흡입구 주변엔 유해성이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때문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숯가루 성형탄을 구이용으로 사용할 경우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불이 붙고 최소 5분 후에 사용하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기구가 설치돼 있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유해한 연기를 흡입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산바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뭐 작년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그 논의가 많이 됐었고요. 유해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이제 시중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질산바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MSDS나 그 어떤 유해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아직 안 나온 상황이어서 그거에 대한 연구도 지금 시작을 했고요. 산림청 자체적으로는 이제 그게 논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아예 배제하고 새로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디 빠른 시일 내에 조금 더 안전한 숯가루 성형탄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산바륨은 그 유해성으로 인해 유럽에선 한때 착화제로서 사용을 금한 화학물질입니다. 국내 학계에서도 오래전부터 대체 물질의 필요성을 피력해 왔습니다만 우리가 구이용으로 사용하는 이 숯가루 성형탄에 이렇게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유해성이 이미 밝혀져 있는 만큼 하루빨리 대체 물질이 개발되어야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숯가루 성형탄을 사용할 땐 실내에서 불을 붙인 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최소 5분 이상 태운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숯가루 성형탄에서 비롯된 문제는 안타깝게도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의 취재 결과 일부 숯가루 성형탄 제조업체에서 성형탄의 원료로 폐목재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합판같이 본드가 포함되어 있거나 페인트, 화학물질로 마감 처리를 했을지 모를 폐목재를 구이용 성형탄에 사용한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혹시 모를 폐목재 사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 숯가루 성형탄 제조 공장들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게 쌓여 있는 게 이게 원료예요? 회색, 뭐 갈색 그런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검정색. 아, 완전히 탄화시켜가지고 다 놓는 거구나. 다행히 공장에 폐목재는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는 자리를 옮겨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는 뭐 어떤 거 만드세요? 우리는
이거는 야자탄이에요. 자만수다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있는 거 3가지예요. 요거 만들고 그다음에 이거 만들고 그다음에 이건 번개탄. 번개탄이 아니에요. 오로라 야자수예요. 제가 그다리들은. 일반 번개탄은 구형으로 못 쓰게 돼 있어요. 그 사용 설명서 보면은 목재나 이런 걸 번개탄으로 만든 것들은 구형이 아니에요. 못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거는 구형이에요. 구이용으로? 아, 그럼 뭐, 그, 만들어지는 성분 자체는 틀린 거고? 야자 안에 그 야자수를 먹으면 각질이 나와요. 그 각질을 탄화를 시켜요. 그건 탄화라는 거죠? 붓듯이. 야자는 수입하시는 거예요? 100% 그건 수입이죠. 야자는 야자가 없어요. 이 업체는 폐목재가 아닌 수입한 야자나무를 원료로 숯가루 성형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은 어떨까? 우리는 또 다른 숯가루 성형탄 제조 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제법 큰 규모의 공장인데요. 내부에선 숯가루 성형탄 제조가 한창입니다. 숯가루는 그냥 원료인데 저기에 있고 저것도 다 원료로 들어와서 여기서 이것저것 배합을 해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자료 자체는 폐자재 같은 걸로? 아니요. 별로 세자재 하나도 없어요. 세자재는 봐봐. 세자재 하나 있어. 나 A급이에요. 자세한 확인을 위해 원료 창고로 들어가 봤습니다. 한쪽에 쌓여진 인도네시아산 숯가루. 이곳 역시 폐목재는 쓰지 않고 숯가루를 직접 수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무 숯돌은 나무를 잘라서 태워야 되는데 국내에 나무를 잘라서 태울 만한 나무가 없죠. 그러니까 다 수입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해외에서 나무를 태워 만든 숯가루가 들어오면 이곳 공장에선 그 원료에 각종 첨가물을 배합시키는데요. 그렇게 해서 틀에 맞게 구워낸 숯가루 성형탄. 다행히 합법적인 제조 과정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국내에선 폐목재로 만든 불법 숯가루 성형탄은 다 사라진 걸까? 우리는 또 다른 공장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올라가서 우리의 방문에 경계를 감추지 않는 직원. 먼저 숯가루 성형탄의 원료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얘는 이제 임무. 임무. 요게 이제 그냥. 공장 한켠에는 나무 그대로를 갈아놓은 인목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서자 수상한 더미가 눈에 띕니다. 거대하게 쌓여있는 목재의 정체, 바로 버려진 폐목재입니다. 이 폐목재, 과연 어디에 사용하는 걸까? 얘를 갈아요. 이거 갈아서 자세히 보니 갈아놓은 나무에 이물질들이 눈에 띕니다. 이건 그냥 공사장에서 띄워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는 거예요. 이것도 돈 주고 사오시는 인명에 우리가 돈을 받아요. 처리비를. 근데 우리가 돈을 하고. 그러면 더 손해 아니에요? 이거 쓰시는 게? 얘는 원래 처리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는 연락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염려스러운 상황과 마주했습니다. 근데 여기 막 이런 거 막 형님 이런 거 막 철 있고 이런데 다 분리돼요. 이게 다섯 있어서. 가면서 떨어지는구나.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빼고 뭐고 다 골라져요. 그 안에서 이제 스스로 만든 다음에 빨아들여가지고 그다음 이제 저 안에서? 정확한 확인을 위해 공장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안쪽에선 파쇄한 나무를 태우는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그 바로 옆에는 숯가루를 만들기 위해 쌓아놓은 원료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이 더미에서도 발견된 이물질이 묻은 원료들. 뿐만 아닙니다. 원료들을 집어 자세히 살펴보니 순수 원목이 아닌 합함과 이물질이 묻은 나무 조각들이 연이어 발견됩니다. 폐목재로 숯가루 성형탄을 만드는 건 아닌지 염려되는 상황. 공장 한쪽에선 계속해서 숯가루 성형탄들이 만들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숯가루 성형탄은 과연 안전한 것일까? 우리는 폐목재 사용이 의심되는 숯가루 성형탄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또 다른 업체 제품과 참숯을 함께 놓고 비교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각각의 숯을 태웠을 때 발생하는 연기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측정해보기로 한 건데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폐목재를 사용했을 경우 높게 측정됩니다. 실험 결과 폐목재 사용이 의심되는 제품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수치가 측정기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당 숯가루 성형탄 제품에 대한 정밀 검사를 의뢰해보기로 했습니다. 숯을 태워 발생하는 연기를 채취한 후 벤젠과 알데하이드 성분 검사를 통해 페인트나 본드 등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벤젠이나 포말데히드 같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그런 중요 물질들 기준으로 봤을 때 포말데히드 같은 경우는 약 100 ppb에 가까운 수준, 벤젠은 111 ppb, 일반적인 공기에 비해서 거의 수십 배 더 오염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각종 기준치보다 많게는 수십 배 이상 높은 것도 있었는데요. 이런 유해 물질들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수준보다 상당히 높게 나온 걸로 봐서는 이런 숯을 만들 때 원 소재가 상당히 오염된 물질들, 폐자재, 폐가구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나 추정이 됩니다. 폐목재는 왜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걸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한 가구 공장을 찾았습니다. 가구 제작이 한창인 공장 안. 뭔가를 뿌려 가구를 칠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가구에 뿌리는 것은 어떤 걸까? 이게 원료가 뭐예요? 우레탄. 이게 보통 그 인테리어 가구 같은 데는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 있고 안 들어가는 거, 제가 알고 있고 안 들어가는 거 있고, 애치기장 거서 본드 붙여나가는 거 있고, 실에 들어가는 거 있고. 페인트랑은 다른데? 이게 페인트예요? 아, 페인트 저 건물에 칠해주는 거요? 아니요, 가구에 칠하는. 이게 그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실하고 혼합해 쓰는 거. 가구 제작에 빠질 수 없는 도료. 자세히 살펴보니 불과 닿으면 위험하고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표시가 눈에 띕니다. 이처럼 가구 제작 과정에는 여러 화학물질이 사용되는데요. 얘는 가공을 안 한 상태에서 나온 우리 자체가 그냥 칠해가는 거고, 지금 이거는 다 가공판이에요. 네. MDF나 파티클보드나 그런 거 다 가공판이에요. 흑화제나 전자재를 갖다 묻혀가지고 칠을 성형을 시키는 거죠. 아, 그게 가공? 네. 이런 것들은 그럼 톱밥 같은 걸 그렇죠. 네. 다 본드로 해가지고 다 붙이는 거. 이런 접착제와 페인트는 태웠을 때 벤젠과 포름알데하이드 같은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같은 물질들은 50%가 호흡기로 흡수가 되게 되는데 주로 지방 조직에 분포하여 급성 중독증을 일으키는데요. 마취 증상 등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고 호흡곤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불법으로 폐목재를 사용하는 일부 숯가루 성형탄 제품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하지만
휘발성 유기 화합물에 대한 검사 기준이 없는 게 현실인데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숯 제품들 중 그 안전이 우려되는 일부 숯가루 성형탄. 우리는 성형탄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만든 국립산림과학원을 찾았습니다. 폐목재 사용이 의심되는 성형탄 제품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사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포르말데하이드, 알데하이드, 벤젠 같은 경우에 특히 벤젠의 양이 좀 많이 나왔고요. 이런 경우에는 일부 그 폐목재 활용도 의심이 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고 바로 폐목재 사용을 의심하는 관계자. 그런데 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검사 기준이 없는 걸까?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 성형목탄에 대한 기준이 지금 중금속류나 어떤 탄수화물이랑 발열량이랑 뭐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고깃집에서 이 숯을 구워서 소비자들이 직접 닿는 건 사실 이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이거는 이게 공기 중으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구이용이면 당연히 거기에 그 화합물이 붙을 가능성도 높은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거는 국민 건강을 해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은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에 의해서 오염되거나 그게 첨가된 그런 목재는 아예 성형목탄을 제조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산림청 직원들과 함께 폐목재 사용이 의심되는 숯가루 성형탄 제조업체를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사자에 쌓여있던 거 다 치우셨네요. 아, 뭐 지금 어디서 사가 물 올려로 어떻게 보냈다니까. 사가 이모 어디 다녀는 거 그때 봤어요, 아까. 그런데 공장 내부의 풍경이 조금 낯섭니다. 분명 일주일 전엔 가득 쌓여있던 폐목재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우리 저 성형목탄 원자재.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아까 얘기했죠. 칩으로, 우드칩. 우드칩으로? 네. 성형목탄은 이게 안 들어가. 그렇지, 안 들어가요. 가 우리 숟가락 어디냐? 올려. 정말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자, 잇목으로 나온 게 누구입니다? 예, 압니다. 예, 잇목으로 나온 게 이게 칩이에요. 정상적인 재료만 사용하고 있다는 업체 관계자의 말. 그런데 여기에서도 각종 이물질들이 발견됐습니다. 저것도 박는 저것도 박는 거? 네. 아니, 저기 뭐 좋은 거라고 그게 지금 하나 쓰라고. 알겠습니다. 끄라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적어야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끄라고. 물고만 있지 말고 끄라니까. 하나만 찍으라고. 일단 요건 끌게요. 요건 끌게. 요건 끄겠습니다. 네, 요거만 찍을게요. 업체 관계자는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저희가 그때 설명드렸던 거는 이걸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태워서 쓴다라고 이제 들은 거예요. 저희는 직원분이 말씀해주신 부분이었어요. 그거는 이거를 태웠지 이거를 태운 적은 없어. 아까 이거를 안 태웠다는 그렇죠. 거죠? 이거를 안 태웠어. 정말 안 태웠어. 안 태웠어. 업체에서는 계속해서 폐목재를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 하지만 일주일 전엔 분명 달랐습니다. 얘를 갈아요. 이거 갈아서 나와요. 아, 이렇게. 그 안이 가지고 안에 가지고 감아요. 그 안에서 수두로 만든 다음에 수두 따라가는 가지고. 저 안에서? 당시 공장 내부에 있는 가마에서는 목재를 분쇄한 원료를 태운 후 식혀 숯가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숯가루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원료는 업체의 주장과 달리 순수 목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물질은 물론 합판으로 추정되는 조각까지 발견됐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 주인이지. 그러니까. 아까 내 얘기를 들어봐야 내가 여기 주인이 저런 무엇을 알아요? 어? 그잖아요. 사장님, 직원분께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으면은 저희는 당연히 들어간다고만 믿고 다 확인을 해봐. 들어간가 안 들어간가를. 우리가 넣어가지고
직접 확인을 해보라는 업체 관계자. 우리는 숯가루를 만드는 가마로 향했습니다. 내부엔 분쇄된 원료들이 쌓여 있는데요. 정확하지. 지금 여러분 지금 수조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니까 여러분 가져가요. 이 좀 안쪽 거 좀 해주세요. 이거 가져가라 이거예요. 거기서 알아서 뜨시라고 이거. 예. 여기 것 좀 실체치 좀 해봐요. 여러분 갖고 하면 정확하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금대목이나 잇목이나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저하고 보합부는 모르잖아요. 이런 거 다 합판이잖아요, 그죠? 어디? 합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로 채취하고 가서 이제 건물 합판이에요. 어디가 합판? 합판이잖아요, 보시면은. 합판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목재들 사이에서 발견된 건 합판으로 추정되는 나무. 안쪽에 있는. 산림청은 정밀 검사를 위해 이곳에 목재를 수거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발견되는 이물질들. 이것들을 보고도 어떻게 정상적인 목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얘는 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빼고 일단 다른 걸 내지 빼고 좀. 잠깐만. 이런 거는 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이거는 빼고 다른 걸로 내봐. 이물질은 제외하고 가져가라는 업체 관계자. 산림청 직원은 목재 더미 곳곳에서 골고루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시료 채취 이렇게 했거든요. 저 사장님 보는 입장에서 했으니까 성명하고 서명하고 좀 해주세요. 숯가루 성형탄의 재료인 목재뿐 아니라 공장에서 만들어진 완제품도 수거했습니다. 그거 빼주세요. 그거. 이곳 공장에서 생산하는 숯가루 성형탄은 물론 번개탄도 함께 수거했습니다. 점검이 끝나고 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앉은 자리. 그때 업체 대표가 예상치 못했던 말을 꺼냅니다. 여기도 법을 보면은 폐가구도 사용하게 돼 있어요. 자, 산림청하고 이 폐기구하고 또 틀려요. 거기에는 불명시 이 폐자들도 사용을 하게 돼 있다라고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법적으로 아까 뭐 석킹 액자는 얘기를 의심스럽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풀릴 겁니다. 가서 확인을 하십시오. 산림청이 아닌 환경부의 법으론 폐목재를 사용해도 합법이란 건데요. 이 말은 과연 사실일까? 우리는 환경부를 찾아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에서 재활용은 가능한 유형으로 열어는 놓고 있고요. 그게 어떤 제품으로 유통이 될 때는 관련 그 제품을 관장하는 탑 법에서 관련된 규격 기준에 따르도록 법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법령에 의하면 폐목재를 성형탄의 원료로 사용해도 된다는 건데요. 예전에는 오염되지 않은 폐목재 한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7월부터는 모든 폐목재로 성형탄을 제조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는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두 기관의 법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는 위반이 아닌데 산림청에 가면 위반입니다. 그죠? 지금 저희 이 상황, 이 성형목탄을 만드는 이 공장은 환경부 기준에는 위반이 아니죠. 저희가 법을 개정을 할 때 부처 협의를 돌리면서 이제 타법이랑 저촉 여부를 검토를 하는데 이 부분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산림청은 그간 폐목재를 사용해 성형탄을 제조하는 것에 대해 엄격히 불법으로 간주해왔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산림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성형목탄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외국에서 생산되는 깨끗한 목재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건설 폐목재나 생활 폐목재, 방부제 이것들이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되는, 우려되는 그런 제품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할 기관은 산림청이지만 환경부의 법률이 악용되는 상황은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환경부하고 산림청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으리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단계에 지금 있는 중입니다. 계속 협의해가야지. 업체 점검 한 달 후 산림청에서 수거한 숯가루 성형탄의 원료와 완제품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수거한 시료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현행법상 숯가루 성형탄의 중금속 검사 기준은 완제품에 한정돼 있습니다. 실험 결과 완제품에선 중금속이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지만 원료에선 기준 중 3가지 항목에서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속을 해본 결과 채취된 제품과 그리고 시료에서 이제 일부 중금속들이 검출됐고 그리고 그 품질 규격 기준에 그 못 미치는 것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민건강 안전 좀 지키고 목재 유통 질서 중 확립을 위해서 신용되어 있는 그 일단 제품에 대해서 판매 정지 조치를 바로 내리고 그 다음에 일부 보안 사항을 좀 점검을 해서 이에 대한 그 회수 조치 이런 행정 명령들을 추가적으로 조치를 할 겁니다. 이와 함께 저희가 지금 사법 처리까지 같이 좀 병행할 예정이에요. 특히 저희 이제 수거원지역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자료들 충분히 같이 검토를 해서 법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저희가 이런 일정들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야, 정말 놀랍고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고기 구울 때 사용되는 이 숯가루 성형탄이 버려진 폐목재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정말이지 충격적인데요. 앞서 보신 대로 3곳의 공장을 취재한 결과 폐목재 사용을 확인한 곳은 단 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숯가루 성형탄을 만드는 업체였는데요. 관할 부처인 산림청은 해당 업체의 성형탄 제품에 대해 판매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비양심적인 업체 한 곳으로 인해 정직하게 성형탄을 만드는 선량한 다른 업체들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랍니다. 폐목재를 사용해 숯가루 성형탄을 제조한 한 업체의 불법 행태를 살펴보며 우리는 숯가루 성형탄보다 더 널리 쓰이는 톱밥 성형탄의 제조 공정 역시 궁금해졌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톱밥 성형탄은 목재 부족으로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톱밥 성형탄의 주요 수입국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그리고 중국 등입니다. 그중 인도네시아가 무려 60%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산 톱밥 성형탄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정상적인 목재를 사용해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톱밥 성형탄의 제1수입국 인도네시아로 향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라바야는 세계 각국으로 성형탄을 수출하고 있는 주요 도시입니다. 그중 성형탄을 수출하고 있는 한 공장을 찾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라바야는 세계 각국으로 성형탄을 수출하고 있는 주요 도시입니다. 그중 성형탄을 수출하고 있는 한 공장을 찾았습니다. 공장 입구에서부터 경비와 보안이 철저합니다. Ya, porque Saudot ini perusahaan Saudot kan? 그런데 공장 내부를 둘러보는 건 불가능하다는데요. 결국 진입을 거부당한 우리는 인근의 다른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자신들이 생산하고 있는 성형탄을 먼저 보여주는데요. 우리나라의 고깃집에서 보던 같은 모양의 톱밥 성형탄입니다. Seperti ekspor ke Korea, ada berapa perusahaan yang mau tanya ini? Saya, ya.
Ada perusahaan, ada. Saat ini kita satu ya, yang jalan ya, satu perusahaan. Satu aja di perusahaan aja ya. Kita supply ke perusahaan. Tapi perusahaan itu dia cuma ambil sama kita aja, dia ambil sama berapa tempat. Gitu loh. 현재 한국으로 톱밥 성형탄을 수출하고 있다는 직원. 과연 어떤 원료로 만들고 있을까요? 잘 타네. Biasanya kalau itu bahan sekarang di sini kalau campuran apa 1000, ada lagi kimia, ada lagi apa? Ya, Ini kita nggak ada campuran kimia sama sekali. 100%nya itu. 첨가물 없이 오로지 톱밥으로만 만든다는 직원의 말. Kita proses, susah prosesnya. 다시 물어도 대답은 같습니다. 그때 공장 한쪽에 톱밥 성형탄을 굽고 있는 가마가 눈에 띕니다. 여기 잠깐 봐도 되나? 이곳 역시 성형탄을 제조하는 내부로는 진입이 불가능했는데요. 우리는 원료인 톱밥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공장 내부의 한 공간으로 들어서자 톱밥 포대부터 더미까지 어마어마한 양이 쌓여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파 들어온 건가? 파 들어온 거야? 이 많은 양이 매일 사용될 만큼 성형탄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톱밥들. 과연 이 톱밥에는 깨끗한 나무만 사용된 걸까? 자세한 확인을 위해 톱밥 더미로 다가가 봤습니다. 그 결과 오염 물질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거는 지금 뭐예요? 걸러낸 덩어리들은 규격에 맞지 않아 다시 분쇄기에 들어간 톱밥 성형탄들 뿐이었습니다. 공장의 다른 곳으로 다가가 봤습니다. 이곳에선 톱밥 성형탄 완제품이 생산 중이었는데요. 자세한 확인을 위해 진입을 시도해봤습니다. 안 들어가. 이거 안 들어가. 오케이. 그 이상의 과정은 볼 수 없었지만 원료만큼은 순수 목재가 확실했습니다. 또 다른 공장도 찾아가 봤습니다. 규모가 꽤 커 보이는 이곳. 그런데 이곳에서도 역시 보안을 이유로 생산 과정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충분히 얘기했는데 이거 머리가 죽는데. 그런데 때마침 공장에 들어오는 톱밥을 실은 차량. 이렇게 수차례 트럭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면은 뭐 차가 어쨌든 그러면 저기서 내려놓고 다시 쪽으로 나오잖아요? 저 차를 나가는 거 볼까? 우리는 트럭 한 대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트럭을 쫓아가는 것도 쉽게 허락하지 않는 업체의 보안. 안 된다고? 네. 안 돼? 와, 여기도 못 들어가게?
저기 그 끄트머리가 끄트머리가 자기네 이제 더 큰 공장이 하나 있대, 창고라고 하는데 저기는 이제 막힌 길이다 이렇게는. 저 안에 또 공장이 하나 있다. 이렇게 거기다 톱밥을 내려놓나 보구나. 결국 몇 번을 돌아 어렵게 트럭을 찾았습니다. 톱밥을 어디서 가져올까? 그렇게 멀리서 가져오진 않을 것 같아. 인근에서 왔을 거란 예상과 달리 1시간을 넘게 도로를 달리는 트럭. 그리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 완전 제 톱밥 전문 그건데? 톱밥을 만져보니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원목 그대로인데요. Kayu-kayu itu kita order biasanya kita udah jadi gitu. Jadi kita cuma tinggal potong aja. Kita untuk yang jenis 1000 kayu sebenarnya kita order ukuran jadi. 이곳에 있는 모든 톱밥은 순수 원목으로 갈아낸 것들이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다른 톱밥 제조 공장도 찾아가 봤는데요. 이곳에도 깨끗한 톱밥이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그냥 나무 냄새 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공장 한켠에 수상한 것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폐목재와 자동차 타이어. 이거는 뭐예요, 이건? Apa? Itunya nanti ditunggu nggak tahu bagaimana. Ini buat kamar. Nanti itu jadi dapur. 톱밥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따로 비축한 것이라는데요. 눈으로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양. 정말 톱밥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걸까요? 지금 여기서 숯 이거 가루 만드시는 게 다 지금 어디로 가죠? Ada di Manyar, itu kita 7 kota Korea, Esta, 마을엔 여러 개의 톱밥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모두 성형탄을 만드는 공장으로 납품한다는데요. 우리가 직접 확인해본 톱밥들은 모두 깨끗했지만 공장 곳곳에서 발견되는 폐목재들. 페인트가 발라진 조각부터 합판까지. 공장에 가득 쌓인 이 폐목재 사용에 대해 업체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예전엔 일부 폐목재를 사용하는 곳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직원. 하지만 곳곳에서 폐목재를 발견한 상황이라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는 시중에 팔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수입 톱밥 성형탄을 구입해 과연 안전한 원료로만 만들어진 것이 맞는지 성형탄 품질 기준에 포함된 중금속 검사를 진행해보기로 했는데요. 폐목재나 폐자재를 사용할 경우 주로 검출된다는 구리, 비소, 카드뮴 등의 포함 비율을 알아보는 검사. 시중의 숯불구이집에서 참숯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인도네시아산 톱밥 성형탄.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것이 바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산 톱밥 성형탄의 품질 검사 성적서입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는 폐목재나 폐자재를 사용했을 때 주로 검출된다는 구리와 비소, 카드뮴까지 총 3가지 중금속 항목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미량의 비소가 검출되긴 했지만 모두 법적 기준치 이내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시중의 숯불구이 식당에서 널리 사용되는 톱밥 성형탄의 품질 검사 결과가
이렇게 안전하게 나와서 정말이지 다행입니다. 그간 성형탄은 휴가철이나 캠핑 시즌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숯불구이를 유독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도록 눈에 띄는 개선 사항이 없었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더구나 이 성형탄 생산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들 사이에선 상이한 법안으로 인해 틈이 생겼고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에서 이를 악용해서 폐목재를 성형탄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하루빨리 법의 정비와 부정을 일삼는 업체에 대한 정부 부처의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외식을 한답니다. 떠줄게, 김영씨. 못 먹는 거 없지, 너도? 저렇게 표정이 선명한 사람 처음 봐요. 강아지야?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강동욱 씨가 좀 쳐다보는 거 보세요. 그래. 결국 이렇게 둘인가요? 좀 맛있게 먹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시집가도 되겠다. 놀랍다, 근데. 표정을 좀 못 숨겨. 와, 내가 그랬잖아. 아, 세린 드디어 만나요? 대박이다.